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 이제 막 봐가지고 감독님한테 한두 개 질문할까 했더니 한 3개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은 제가 그냥 일본어로 감독님한테 드리고 우리 통역하시는 분이 감독님 답변을 한국어로 통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안내드리고 우리 배우분들은 어차피 뒤에도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2년 만에 스태프들이랑 감독님 다시 거기다 대만 배우까지 도쿄에서 다시 재회했던 감상, 소감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オープンチャットでの質問と1つから2つと先に申し上げましたが、3つぐらいできそうなので、質問を直接に代表の方から日本語でされて、それから監督の答えを私から通訳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で、3人の俳優のその2年ぶりの再会の感想を1人ずつ短く聞きます。はい、お願いします。 네. 일단 너무 오랜만에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만나는 거라서 굉장히 설렜었고요. 근데 너무 한결 같으셔가지고 어제 만난 것처럼 되게 편안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 너무 다 좋았었고 특히 감독님은 변한 게 전혀 없으셔가지고 너무 신기할 정도로 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고 와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저희가 히로시마에 갔다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이 아니라 거기를 이제 1년이 지났나 하니까 뭔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네 추억에 젖다가 왔습니다.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촬영 당시에는 사실은 저는 그 히로시마 도움 이런 데 아예 못 가봤었거든요. 뭔가 경황이 없었는지 요번에 제대로 좀 잘 본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더라고요. 네, 저도 우선 히로시마에서 하루 보내고 도쿄로 갔었는데 히로시마에 다시 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었고요. 도쿄에서 진짜 니시마상이랑 오카다상은 바쁘셔서 못 갔지만 배우분들이랑 자주 볼 수 없었던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까지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도 그냥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고 2년 만에 만났는데도 뭐 진짜 계속 가끔 연락도 하기도 했었고 오다 가다 매번 뵐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즐겁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히로시마에 되게 오랜만에 갔는데 그때 촬영 당시에는 저는 상상한 날이 많아서 혼자 산책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안내를 하면서 돌아보기도 하고 수업이 잡기도 하고 그랬고요. 또 전에 오스카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진짜 다시는 못 본 것처럼 되게 반가웠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여행도 틀려서 그런지 그냥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 아니었지만 반갑긴 한데 이전에 비해서는 그냥 손 한번 흔들고 말 정도라서 그것도 되게 신기했어요. 네. 皆さんすごく幸せだったっていう再会がすごく幸せだったっていう話を聞きました. 네. 그러면 감독님한테 이제 먼저 나가시기 전에 시간 많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한 3-4개 정도 질문이 엔딩씬에 대한 질문이 좀 역시 많아요. 지난번에도 많았었는데 왜 도대체 우리 미라 사람에게 영명이 뭐였죠? 미사키 죄송합니다. 미사키가 왜 유나의 배를 데리고 왜 한국이 맞는 거죠? 거기서 그렇게 있었는지 엔딩 씬에 대한 감독님의 의도가 혹시 뭐였는지라는 질문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드릴게요. 監督、観客からの質問なんですけど、一番数が多かったのがエンディングシーンに対する質問なんですね。なぜエンディングでミサキがユナの犬を連れて車に乗って韓国のその道を走ってるのか、韓国に行ってるのか、それに対する皆さんそれぞれの解釈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監督の意図した何かがあったのかっていうのをお聞きしたいです。はい。端的に言うとあれはユヌとユナの犬ではないっていうことがまず第一ですね。あれをよく見ていただくともしね配信とかでもう一回確認していただくとあれは違う犬なんですよ。なので別にユヌやユナといるというわけではないし
これは本当によくいろいろ聞いていただくんですけれども、そんなに難しい話ではないのでですね、ぜひ与えられたヒントから皆さん推理をして見ていただけたらなと思っています。はい。 네,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개는 윤수와 유나의 개가 아닙니다. 다른 개래요. 네, 잘 보면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다른 개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윤수와 유나가 같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주 질문해 주시는 부분인데 제가 부여한 이 작품 속에서 제가 드린 힌트를 갖고 추측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감독님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채팅방 그대로 읽으면요. 연출자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감독님의 영화들을 보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영화 속의 대사들은 감독님의 머릿속에 존재하다가 글로 옮겨져 영화가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도 감독님이 언어로 표현하던 말투가 녹아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주변이 많이 없는 편이라 이 점의 연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아무튼 감독님이 각본가로서도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대사가 독특하잖아요. 우연과 상상을 보면 더 많이들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과연 감독님의 그런 대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하마구치さん演出監督を夢見ている学生からの質問なんですけど、監督の映画の中のセリフに対する質問です。で、その監督の映画の中のセリフっていうのは、監督の頭の中で存在しているのが、そのまま文字になって映画になるのか、あるいはもともと浜口さんの言語っていうか自分の言葉の習慣っていうのがそのままセリフになって映画にな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が知りたいです。個人的にはこの質問をした学生は個人的にはあんまりちょっと喋りがうまくない方なのでこれがちょっと演出ではどういうふうに適用されるのかっていうのが知りたいで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神様になセリフに関して言うと、これは、もちろん自分が書いている場合は自分の頭の限界で、自分の考えとの限界というものがあるので、自分の考えが反映されざるを得ないというところは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基本的には、登場人物はこのシチュエーションだったらどういうのかっていうことを、ひたすら考えている。でこの登場人物はこの局面だったらこういうことを言いそうだなっていうことを書いていた。で、その脚本を何度も依頼をしていると、だんだんキャラクターの人格もはっきりしてきて、こういうことを言うと思ったけど言わないなっていうことを消したりとか、いやむしろこういうことを言いそうだなっていうことを加えていくっていう、単純にこのキャラクターは本当にでもある意味俳優さんに近いとは思います。この局面だったら一体どういう感情だろうっていうことを考えながら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尽きると。で、ただね、あんまり映画っていうのは私が言うのもなんですけど、言葉を使いすぎるとそんなにいいものではないので、仮に口下手だからといってそれはもうそういうものとして言葉を使わず映画を作るっていう方法も全然いい映画を作る方法としてありますということは言っておきたいです。 네, 감사합니다. 일단 대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일단 제 머릿속의 한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말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 국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정하고 대사를 작성합니다. 그렇게 윤문 작업을 거치고 점점 윤곽이 뚜렷해지는데요. 쓰다 보면 다시 인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지우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다시 생각해서 추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캐릭터에게 영화 배우분들과 비슷한 작업일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어떻게 말을 할지 그 감정을 입히는 것과 비슷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라는 것은 결코 말이 많아서 꼭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주변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말이 별로 없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보시다시피 저도 하마구치 감독님 기자회견이나 이런 인터뷰 많이 봤는데 정말 잘 배운 거 아세요? 말을 잘하시고 막 어려운 말도 막 거침없이 하시는데 말주변이 없으신 분들도 충분히 좋은 영화 만드실 수 있다고 네, 감독님 그러시니 용기를 가지고 네, 영화 만드는 작업 계속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독님께는 여기 막 하트도 있고 하나 있는 거를 골라봤습니다. 감독님의 영화들이 전반적으로 호흡이 느리고 러닝타임이 긴데 긴 영화 많죠? 해피아워 5시간 넘는 영화까지 있어요. 네. 감독님이 영화 언어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서 가장 영감을 많이 받은 작품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最後の質問です。監督の映画が全般的にちょっと呼吸っていうかちょっと遅いんですね。展開が遅くてランニングタイムも尺も結構長い映画が多いんですけど、これは監督の映画言語あるいは監督がこの世の中を眺めてる見てる方式ということも考えられます。監督に一番インスピレーションというか霊感を監督がたくさん受けた作品がもしあるんだ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はい。まあでもね、時間の流れは一定なので、遅いとか、そういうことはですね、なんか感じ方の問題っていう気はするんですよね。常に何かが起こっている、しかもかなり絶え間なく何かが起こっているので、自分で自分の映画を遅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たことは、あんまりないです。どっちかっていうと、必要なこと、そのさっき俳優じゃないキャラクターの、ある種心情っていうのを想像しながら進めていく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けれども、キャラクターがあるアクションを起こすのに、かかる時間っていうものにある程度、正直に触れたい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と、その物語の都合でキャラクターを動かすっていうことはあんまりしたくないな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ると、こういうランニングタイムになってしまうと、それはなんか配給をする人たちには申し訳ないなというこ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こうして年が明けてわざわざこうやって劇場に来てくださる方がいるので、本当にありがたく思っていますっていう。네, 우선 시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빠르다거나 느리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본인이 느끼는가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우리 시간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무슨 사건이나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저는 제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느리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냐 하면 필요한 것, 캐릭터의 심정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상상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캐릭터가 어떠한 액션, 행동을 취하기 위해 최대한 솔직해지고 싶고 그 솔직해지기까지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런 상황이나 인위적으로 캐릭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러닝타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급사 측에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 했는데도 극장에 발걸음해주신 여러분 계셔가지고 관객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そういえば影響を受けた人っていうのはアメリカのジョン・カサベテスという監督と、台湾のエドワード・ヤンという監督の時間の使い方には、やっぱり影響を受けていると思います。 네, 그리고 제가 또 영감을 받은 감독님들은 미국의 존 카사베츠 감독님 그리고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그 시간의 사용법에 대해서 저는 조금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말다나 해피아워가 가장 긴 영화긴 한데 해피아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갔다라는 분들 꽤 계세요. 주변에 5시간이 훨씬 넘는 영화인데도 감독님 입장에서는 별로 길게 안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감독님한테 사실 오늘 줌
인터뷰 요청드리면서 워낙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되게 가볍게 질문도 많이 안 받고 얼른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서 제가 막 3개 질문하고 막 이러니까 아까 잠깐 하실 것 같은데 감독님이랑 약속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그냥 서비스 질문으로 하나 정도 질문하면서 감독님 마지막 인사 듣고 일단 보내드린 다음에 남은 시간은 저희 배우들이랑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監督も3つの質問が終わったんですけど、別に最後の挨拶を、いただく前に、サービス質問としてこう監督が、他のインタビュー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ドライブ・マイ・カーの俳優の皆さんと一緒にまた違う映画を撮りた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おっしゃったらしいんです。本当にそれの可能性があるんですかっていう質問があるんですけど、この3人の韓国の俳優を含めてまた何か映画を撮る可能性ってあるんですかね。それは当然あると思いますよ。なんていうか、ただその企画っていうのは今何もないですけれどっていうことではありますが、でも本当に素晴らしい仕事を一緒にできたと思っているので、お互い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成長してもう一回仕事ができたらこんなに幸せなことはないっていうことは常々思ってます。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한국어로 안 와드리고 일본어로 가겠네요. 하마구치 감독님, 드라이브 마이카 배우들 모두와 함께 또 다른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아는데 정말 진행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일까요? 꼭 보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답변 들어볼게요. 통역관님 부탁드립니다. 네, 당연히 같이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같이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획은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같이 너무나 멋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서로 성장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 듣고 감독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最後のご挨拶っていうか、一言お願いします。はい。その俳優さんたちの Q&A もですね、聞きたかったので、残念ではあるんですけれども、改めて、本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ちょっとほんの少しだけ関係が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言いたいことがあって、それはそのカメラの前で演じることっていう、その今、イヤワーっていう映画のことに触れ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その、ことについて書いた本というのが韓国で翻訳されて出たんですね。で、その翻訳をしてくださった方はイ・ファンさん方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ファンさん、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の Q&A を通訳していただいたりとか、このプロジェクトも協力をしてくださった方なんですけれども、亡くなられてしまって、去年ですね、それはとても大きな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このイ・ファンミさんという方、本当に日本と韓国の映画制作をつないでくださるような、とても大事な人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本当にその方が亡くなって、途方に暮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気持ちがあります。で、彼女が翻訳したものって本当にたくさんあるので、ぜひ彼女の仕事っていうものを、追っていただきたいなって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で、今後も彼女の意思を継いで、日本、韓国で映画制作っていうものが盛んに行われれば良いということを思っています。そしてまた皆さんの仕事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배우분들에게 듣고 싶은 시간을 관계상 아쉽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또 관계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해피아워에 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에 관한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해 주신 분이 이환미라는 분인데요. 저희 드라이브 마이카 GV도 같이 통역을 해주시고 많은 부분에서 협력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 작년에 너무 안타깝게도 이 세상을 조금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돌아가시게 되셔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영화에서도 이완미님께서 번역을 해주신 책도 있고 역서도 있고 이러한 일들을 같이금 다시 되짚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계속 협력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같이 좋은 작업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じゃあ、萩生さんたち、今日は盛り上げ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はい、はい。じゃあ、 남은 분들끼리 좀 열심히 좋은 시간 가져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잠깐 마지막에 유한미 통역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이 있는 친구였고 작년에 아마 우영과 상상이랑 드라이브 마이카 GV 할 때 대부분의 통역을 했던 그리고 감독님이랑 같은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던 친구였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사실 저도 이제 교토에 살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저도 갔다 왔고 감독님도 갔다 와서 네,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정도로 있었던 친구라서 좋은 곳에서 네, 좋은 영화 계속 본인이 응원하던 하마구치 감독님 굉장히 응원했는데 본인이 응원하던 감독님들이 정말 좋은 작품 만들어서 하는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픈 채팅방에 있는 저걸 드릴게요. 감독님이 아까 그 시간 얘기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 일본 총파티 갔을 때, 저는 나름대로 영화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그 두 분 말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이제 배급사 입장에서는 굳이 말하면 제작비를 투자했으니까 사실 비즈니스도 안 되면 안 되잖아요. 3시간짜리 영화가 나왔을 때 프로듀서는 깜짝 놀랐대요. 그래가지고 감독님한테 이러다가 우리 사기꾼 된다, 영화 줄여야 된다 그랬는데 첫 시사를 했을 때 여기 이제 배급하신 피터즈앤드 사장님과 그 다음에 제작한 시에나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가 영화를 딱 본 다음에 화장실에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이거 그냥 그러니까 잘릴 게 없겠는데 그냥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두 분이 일단 비즈니스를 책임지는 분들이라서 영화를 딱 보니 이거 어떻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그냥 3시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두 분이 그냥 눈빛으로만 의견을 다 교환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좋은 영화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관계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픈 채팅방 질문을 좀 할게요. 유림 배우 질문이 있어요. 2개를 연속으로 드립니다. 박유림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소녀역 오디션 장면 때 너무 감동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잘 느껴졌는데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는지 또 어떤 것을 가장 노렸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가장 고려했는지 아마 그 스태프들을 다 올렸던 요 장면이죠. 다들 울컥해가지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그때 첫 씬이었어요, 그죠? 첫 커트 촬영 오디션 장면이요? 오디션 장면이요? 사실 그때 제가 긴장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정말 머릿속에 없는데요. 저는 모든 장면 연기할 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면서 했다기보다는 촬영장 가기 전까지 제가 좋아하는 유초밥과 ASMR을 들으면서 그 상황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자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하자 이렇게만 마음을 먹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극장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렇고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떻게 연기할지 저도 몰랐고 그리고 여기 계신 배우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그 촬영장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제가 이 텍스트로 위로를 받은 거를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컸어서 엄청 집중하려고 했었어요. 작은 것 하나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온 마음을 기를 모아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첫 촬영이었어요. 박유림 배우의. 네. 저도
약간 대류관 입장에서 막 저도 제 자식 보는 것처럼 저도 막 되게 두근두근거려가지고 근데 이렇게 감독님이 이제 뭐 슛때가 홈방이라고 일본어로 하는데 들어가는데 막 되게 긴장이 됐는데 그 씬 끝나고 나서 일본의 다른 스태프들이 한국어를 서로 못하니까 다들 이렇게 그거 자동 번역 이런 거 해가지고 당신의 연기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막 흘려서 구세욱 사람이 와가지고 유리 배우한테 전달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그때 사실 첫 씬이 오디션 씬이었던 게 다행이었던 게 감독님이 긴장이 되면 유나도 오디션을 보고 있는 거니까 긴장한 대로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셔서 오히려 긴장을 풀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말씀을 듣고. 네. 근데 네, 저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명령이었던 걸로. 감사합니다. 네, 연이어서 하나 더 할게요. 박유린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아, 방금 질문해 주신 분의 그 대화명이 유린 누나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유린 배우님 개인적으로 그게 마무리. 또 화제가 됐던 이제 유나의 마지막 씬인데 유나의 수화가 춤으로 다가왔대요. 유나가 네. 수화를 하는 게 마치 춤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유린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수어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제가 평상시에 말하는 것처럼 수어 연습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춤으로 봐주셨다니까 저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수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언어를 배우는 거 습득하듯이 제가 다가가서 네,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손에 저의 마음과 말을 담으려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수화 연습을 진짜 많이 하긴 했어요. 그 촬영 기간 동안에는 저도 거의 외울 정도로 네네네. 유 배우님이 계속 연습을 하시니까 속도를 또 감독님이 리딩 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유명한 거는 아시죠? 그 수화도 뭐 3배 빠르게, 2배 느리게 막 계속 그러면서 정속도로 막 이렇게 시키셔가지고 그런 거를 막 다 소화해내느라고 되게 연습을 사실 많이 하긴 했었을 거예요. 네. 네. 휘태 배우님이랑 배영 배우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마이카 재관장하신 게 언제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들어오기 전에 휘태 배우님이 다시 보고 왔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혹시 우연과 상상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기 전에 보신. 저는 오늘 봤습니다. 집에서 보고 왔고요. 우연과 상상도 그때 시사회 때랑 2번 봤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한번 보고 시사회 때 한번 서울. 어떠셨나요? 다시 보니까,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아, 오늘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개봉했을 때는 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오늘 보는데 자꾸 막 감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추억들이 막 생각나고 이번에 도쿄 가서 만나고 왔던 그 배우분들과의 추억도 생각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 GB 중계하자고 보고 왔는데 그냥 개인적인 추억만 생각나고 무슨 얘기해야 되지 그 걱정을 하면서. 대현 씨는, 대현 배우님은 우연과 상상을 보셨죠? 네, 저도 부산에서 보고 개봉했습니다. 18일. 우연과 상상 보시면서 이 역할은 내가 훨씬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 없었나요 혹시? 탐나는 역할? 우연과 혹시 상상에서?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네. 네네. 드라이브 마이카는 꽤 오랫동안 안 보신 건 거죠? 네, 저는 작년에 개봉했을 때 총 5분을 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를 하고 나서 살짝 그런 게 생겼던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이해하는 그 시선이나 그 이해력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영화를 너무 하고 싶어하는 배우이면서도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들이 느끼는 걸 못 느끼는 거에 대한 나는 왜 모르지? 나의 공부가 부족한가? 그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지구를 하면서 점점 더 두 분 배우들에 비해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들에 비해 나는 진짜 너무 모르는구나라는 걸 매번 느꼈었는데 그걸 느낀 다음부터 이상하게 어려운 영화를 보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남들이 느끼는 만큼 나도 느끼지 못할까 봐. 그래서 좀 쉽고 재밌는 영화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세 분 모두
그냥 일본 영화도 아니고 순간 일본 영화에 출연하게 되신 거잖아요. 저 일본 역 작품에 이거 저 질문 주신 분은 배우를 준비하며 동시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 배우님께 어떻게 일본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 경로를 여쭙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앞으로 이런 좋은 일본 영화를 혹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오디션을 봤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연극을 한 1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극단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데 무대가 없어지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필름메이커스라는 사이트를 하루에 한 3-4번씩 들어가 왔던 것 같아요. 메일로 지원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면 제가 프로필을 돌리려고 할 수 없으니까 메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지원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3-4번씩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드라이브 마이 카 오디션 공고가 떴었어요. 근데 제목 비공개, 감독 비공개, 단지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배우를 찾습니다.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주변에서는 사기니까 지원하지 마라 라고 했었고 저는 그 당시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고 2차 오디션 때 주인공이 누군지 1차 오디션 때는 감독님 오디션을 봤으니까 알았지만 2차 오디션 때 주인공이 누군지 들었었고 어쨌든 오디션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오디션 봤었어요. 3차 때 대현 배우랑 같이 봤고, 저는 1차 때 감독님, 하나구치 감독님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 딱 연락을 받았을 때 저 뭐 한 가지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하고 하나구치 감독님 사진도 뽑아서 막 벽에 붙여놓고, 네, 진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진짜 열심히 오디션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오디션 보고 이 영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친구 통해서 배우를 이렇게 지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출연하게 됐냐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회의감을 느껴서 1년 정도를 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더는 못 쉬겠다 싶어서 프로필 사진을 찍은 날 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어떤 캐스팅 디렉터분이 일본어 특기니까 한번 오디션 보실래요?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그 두 분의 3차 오디션인가 2차 오디션인가가 제 1차 오디션이었고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될까 그 배우 지망생한테 그냥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모르는 번호 전화 잘 받으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태 배우는 저도 생각하기에 감독님이 무조건 꼭 쓰고 싶다고 생각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오디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윤수역으로 오디션을 보신 건데 윤수역은 이제 공윤수역은 진대현 역에 결정이 됐잖아요. 근데 피태 배우는 아무튼 어떤 역이든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거의 역할을 막상 만드신 것처럼 인상이 되게 남아가지고 근데 보면 윤아 역도 꽤 많았고 오디션 지원자가 윤수 역도 꽤 많았어요. 근데 감독이 별로 이렇게 고민한 배우가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 이랬기 때문에 이게 오디션을 저도 가끔씩 보잖아요. 제작자를 하다 보니까 그럼 약간 이렇게 배우들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다라고 이 역할이다. 그러니까 약간 사실 그 운명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운도 좀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감독님의 취향도 있지만 두 배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없이 그냥 이 사람이다라고 정했던 거는 저도 좀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그냥 진대현 배우님한테 질문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사계국어가 가능하신가요? 실제로 사계국어가 가능하신가요? 일본어를 너무 잘해서 궁금합니다. 어떠신가요? 현실은? 네, 영어 대사가 진짜 조금밖에 없었는데 영어 대사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어는 진짜 아예 못하고 수화는 제가 예전부터 관심이 좀 있어서 배우려고 했었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를 계기로 조금 배우다가 코로나로 계속 수업이 취소됐었고 일본어 조금 할 줄 아는 거라 부산 사투리 할 줄 아는 정도. 부산 사투리는 아주 잘하죠? 네. 서울 가는 거잖아. 사실 뭐 진대현 배우랑 피태 배우님은 일본어를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오디션에 지원할 수 있었고 이 작품을 만날 수 있었던 거가 있고요. 우리 이제 박유린 배우는 사실 일본어도 당시에 지금 조금 합니다. 일본어 당시에는 못했고 수화를 또 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능력자시네요. 그래서 딱 발탁이 되셨으니. 그리고 배우분들 피태 배우한테 물어볼까요? 만약에
이 영화가 한국 영화로 제작에 관심 있으시니까 한국 영화로 제작이 된다면 주연 배우 누구 캐스팅하고 싶으신지 이런 질문이 하나 있네요. 재밌어서 한번. 그러면 니시지마 히데토시 배우랑 미우라 도코의 역할을 어떤 배우들이 어울릴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고요. 카운트 역할을 제가 나이 들어서 제가 아, 카오쿠 아니테. 네. 자, 미사키는. 이렇게 해주세요. 바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진대우 배우님께 질문 하나 또 아니테 배우님 또 질문 잠깐만요. 자, 진대우 배우님께 유나 윤수 부부의 행복한 모습은 아마도 상실 속에 살아가는 가오쿠 부부의 데뷔로 선정한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설정을 감독님이 디렉팅할 때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거나 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감독님께서 연기에 대해서 디렉팅은 정말 저희 세 명 다한테도 한 번도 안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정말 그냥 카메라 앞에 서기 전까지 리딩만 하다가 들어가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진짜 그게 네. 아무런 디렉팅이나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본인들이 훌륭하다는 이해를 잘해서 감독님의 독특한 연출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끌어내는 듯한 저도 여기서 보면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저렇게 배우들이랑 소통을 하는구나라는 게 저한테 되게 신선한 경험이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아시지만 대만 배우도 있었고 필리핀 배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 배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국적 글로벌 배우 스태프분들과 함께하는 촬영 현장의 장점이나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면 하나씩만. 지금 최근에는 계속 한국 현장에서 영화를 뭐 짧게든 길게든 찍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다른 것 같나요? 어떠신가요? 그 드라이브 마이카 현장이랑 비교해봤을 때? 처음에 말이 안 통하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갈 때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점점 더 그게 장점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 더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든 전달하려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진 것도 너무 좋았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진 것도 있는 것 같고 신기하게 저는 사실 드라이브 마이카가 영화가 처음이었지만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2년, 3년이 지나도 연락하고 지내고 다시 만날 수 있는 팀이 있냐고 제가 매번 물어봐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국적 언어 배우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그 간절함이나 그리움 때문에 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 연락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그렇게 저도 이제 한일 합작이나 이런 현장에 저도 자주 있어 보잖아요. 그렇게 묘하게 평상시에 항상 하는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문득문득 올라오는 감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이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좀 오랫동안 인상에 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혹시 없으셨나요? 지금 드는 생각은 뭔가 항상 촬영장에 가면 촬영장 간다, 일하러 오늘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일상생활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같이 밥 먹고 뭐 같이 서로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인사하고 되게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같이 나눴다는 게. 제가 좋아하는 푸딩만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돈가스 만들어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저는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네. 일본 감독님들이 최근에 한국 작품들 좀 하셨었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보면 그냥 주변은 다 한국 세들이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하는 것들이 감독님 귀에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모니터에 집중하게 되고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민 배우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긴 했던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낯을 좀 가려서 누군가의 눈을 이렇게 보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쑥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그 드라이브 마이카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나한테 어떤 감정으로 얘기하는지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눈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저의 그 모습이. 네. 그러니까 약간 언어가 안 통하는 게 대현 배우 말처럼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려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상 해보면 또 다른 좀 좋은 점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희태 배우님.
저도 비슷합니다. 되게 다양한 그냥 같이 술자리 갖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데 영화가 사실 특별한 순간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아예 그냥 일상 자체가 특별한 게 되니까 메소드 연기하듯이 화면에서 그런 특별한 순간이 담기지 않아요. 피테 배우님 포털에 인물 정보 좀 등록해달라고. 포털에 인물 정보 본인이 등록할 수 있으니까 등록해달라는 톡이 있었고요. 이어서 피테 배우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대본 리딩씬에서 진짜 감정 없는 AI처럼 느껴졌는데 혹시 보이스웨어로 대사 틀어서 연습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보이스웨어로 이렇게 뭐 대사 연습할 때 약간 감정 없는 것들을 연습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었는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 리딩할 때 감독님이 그 인토네이션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뉘앙스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다 빼달라고 하셔서 물음표도 못 살렸어요. 그렇죠. 끝을 올리면 안 됐죠. 네. 못 있으니까 많이 들었네. 이제 저희 어차피 언어가 다 안 통하는 리딩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 끝나는 거를 상대편 배우가 모르니까 책상을 치는 연습을 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딩 때 방식이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했어요. 네. 현장에서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사실 그 한국어랑 일본어는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것도 있는데 진짜 필리핀어는 타갈로그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저희가 뭐 이렇게 어디서 끝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가지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질문을 막 보다가 관객분들한테 질문 주제를 찾는 동안에 재개봉해서 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8만을 돌파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어차피 주변에서 재개봉한다 그럴 때 제가 그 얘기 드렸거든요 감독님한테 내년에 2주년 재개봉을 할 때니 올해는 사실 조금 이제 좀 많이 피곤해 있으셔가지고 한국까지 또 모시기가 약간 좀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 미시제마상 꼭 보고 싶어가지고 미시제마상이랑 저희 쪽판 때도 못 왔어요.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히리시마상 그 오토 역을 했던 여배우는 오셨거든요. 근데 너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2주년 재개봉을 다시 한번 할 테니 그때는 미시지마 히데토시, 그다음에 오가다 마사키, 그다음에 히리시마 레이코상, 그다음에 유라 토코로 세 분 꼭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동안 이제 많은 관객들이 있으니까 한국 배우랑 일본 배우 다 모여서 그때는 제대로 한번 좀 모든 배우들이 모인 지구에 있으면 좋겠다. 감독님도 꼭 오셔라라는 제가 라인을 마지막으로 일본 돌아올 때 보내고 왔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네. 네. 8만 돌파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질문을 찾는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 아까 이거 뭐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감독님 책 번역된 책 맞아. 있는데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번역돼서 나왔고 그거를 번역하신 분이 이제 우리 위함이 있는 사회관이었고 되게 뒤늦게 읽어봤는데 배우로서 되게 엄청 위로가 되는 책이었으면서 동시에 감독님이 드라이마이카 촬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지를 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물론 해피아워에 관련된 책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배우 지망생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감독 지망생 분들도 계실 거고 읽어보시면 앞으로 작업하는데 되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그러니까 참고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드라이마이크를 한 번 더 보시면 새로운 시선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 영화를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좋으셔서 이렇게 물어와 주셨는지 저는 오히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드라이브 마이카를 영화관에서 한 5회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보다 많이 보신 분 계실까요? 계실걸요? 계실까요? 네. 저는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저는 좋아하는 영화를 계속 꺼내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보고 싶고 책장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보고 싶은 책처럼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또 보러 와주시고 엔차 관람 해주시고 하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관객분들 옆에 이렇게 남아있는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데요? 대현 씨는? 대현 배우님은? 혹시 오늘 처음 모시는 분 계세요?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우와. 극장에서 보시려고 안 보고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의욕을 다 볼 수 있었으니까. 우와. 저는 처음 보시는 분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사실 정말 좋은 영화는 일부러 안 봐요. 극장에서 보려고 기다리고 보고 이러는 거 있는데 그건 이해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계시는구나 아직도. 자, 각 배우들의 인생 영화 궁금합니다. 방금 올라온. 너무 많은데요? 그럼 세 개만 얘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저것도 재밌는 건데 작년 치부도 내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때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안 난다고. 너무 그냥 웃기고 재밌는 영화들만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이번에도 보다가 다음에 혹시 이런 질문을 받을 기회겠어 이 영화를 말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그래도 기억에 남는 건 로맨틱 홀리데이랑 라스트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로맨틱 홀리데이는 그냥 커플이 집을 바꿔 살다가 그 지역에 뭐 사람들과 연애를 하게 된 얘기고 라스트 홀리데이는 오진으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모아둔 돈을 정말 멋있게 쓰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행동들이 어떻게 선의가 되거나 남들이 봤을 때 엄청 좋은 것으로 비춰져서 자기가 진짜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걸 느끼면서 나 죽기 싫어 했는데 그게 오진인 걸 알게 되고 엄청 행복하게 코미디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생각이 생기면 어떻게든 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공윤수 역할은 되게 나름 진지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라서 코미디 영화에 캐스팅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진대현 배우님의 코미디 영화 기대해 봅니다. 찍어주세요. 네, 유림 씨. 진짜 많은데 어떡해요. 일단은 제 마음속에 드라이브 마이카 빼고요? 드라이브 마이카 빼고. 드라이브 마이카 빼고. 일단은 제가 퀸틴 타란티노 감독님 굉장히 좋아했고 타란티노를 킬빌이랑요. 그리고 요즘 홍콩 영화에 빠져 있어가지고 동사도덕도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 본 거 낙원의 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세 가지만요. 까먹을 식당도 좋아하고요. 까먹을 식당도 좋아하고. 그때 저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영화들이 저한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다니엘 블레이크. 네. 폭이 넓으시네요. 영화 좋아하는. 네, 저는 막 이렇게 장르 다 좋아해요. 피테 배우님. 저 최근 거만 세 개 뽑자면 헤어질 결심,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레스폰스, 드라이브 마이카. 드라이브 마이카. 최근 영화 자주 보시는 편이네요. 최근 영화들을 다 보셨네요. 그래도 뭐 헤어질 결심이 좀 됐지만. 네네.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진 평론가님이 개인적으로 뽑으신 외국 영화 1위 드라이브 마이카, 한국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었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저희도 조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감독님 책 얘기도 나왔고 질문에도 좀 있어가지고 약간 하마구치 감독님의 이제 연기 지도 스타일, 연기론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 하는데 약간 별로 질문도 안 하세요. 그냥 그렇게 뭘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굉장히 배우들의 연기를 좀 잘 끌어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도 하마구치 감독님의 연기 지도 스타일은 이런 거였다라고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마구치 감독님의 연기 지도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리딩을 많이 한다 이런 정보들이 있긴 했는데 각자가 느꼈던 그리고 아무튼 하마구치 감독님만 경험해 보신 건 아니잖아요. 다른 감독님들도 있을 거라서 감독님들마다 살짝 이제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들이 다를 텐데 하마구치 감독님의 연기 지도는 이랬다라는 거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극단 연출님이 저희 공연 리허설을 시켜놓고 보지 않고 가끔 들으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들으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잘 하고 있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마구치 감독님도 모니터 전에 안 계시고 항상 카메라 옆에 서서 안 보시고 들을 때가 엄청 많으셨거든요. 들으시면서 듣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거의 오케이라고 하시고, 아 이번 거는 잠깐만 체크만 하고 갈게요 하고 잠깐만 보고 오시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도 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올 때 이 운율도 있고 뭔가 음의 높낮이 그리고 적당한 뭐 숨쉬기 그렇게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그 연출님이나 감독님을 보고 느꼈는데, 큰 연기 지도 방식은 항상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텍스트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그냥 현장에서 나오는 그 신기한 순간들을 좀 좋아한다는 인터뷰를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들을 좋아한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유림 배우님 그 나뭇잎 줄 때처럼 그건 유림 배우님이 애드립이었는데 그게 엄청 좋아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 엄청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부산에서 공조영 감독님이랑 얘기하실 때도 내가 생각하는 캐릭터대로 해주면 좋겠다. 근데 때로는 그걸 뛰어넘는 연기를 또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또 감독들은 자기가 예상했던 캐릭터를 벗어났는데 그게 훨씬 더 영화에 도움이 되고 캐릭터에 도움이 되면 그거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배우를 전적으로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항상 믿어주시는 게 제일 큰 연기 치료 방식인 것 같아요.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거. 항상 잘했다 해주시고 좋았다 해주셨거든요. 항상. 그리고 오늘 힘들었던 거 없니? 뭐 이때까지 힘들었던 거 없니? 항상 돌아주셨어요.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연기 제도 방식이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독님 항상 배우의 입장을 너무 생각해 주시는 분이어서 제가 촬영장에 가면 항상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항상 물어봐 주셨고, 유림 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매번 리딩 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촬영장에서 가장 크게 느꼈었던 거는 어떤 자유로움, 충동감, 또 그거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계산하지 않음, 자의식 없음, 사유 없음, 이런 것들을 배웠었던 것 같고, 되게 내가 오늘 어떤 연기를 할까, 상대방은 어떤 표정과 어떤 연기를 할까, 그게 되게 궁금하고 기대가 됐던 촬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촬영장에서 배웠던 그 용기를 잃지 않고 싶어서 굉장히 지금도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그때처럼 단순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때그때 하면서 계산 없이 연기하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책을 보시면 하마구치 감독님의 소리, 좋은 소리에 대한 집착이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멋있는 소리가 아니라, 물론 구체적인 내용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순간 거기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배우의 소리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기울이신 것 같아요. 그 일환으로 배우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배려해주시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유일하게 들었던 연기에 대한 코멘트도 소리에 관한 거였고, 그래서 한 번 더 보실 때는 소리에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더 재밌지 않으실까요? 많은 감독님들이 사실 연기는 다른 스태프들이 같이 거들어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서 이제 배우들과의 소통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하면서 배우들 소통을 유난히 잘하시는 분들이 감독님인 것 같기는 해요. 옆에서 보면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많이 끌어갔는데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는 내년에 재개봉이 성사되면 그때는 조금 대규모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걸로 하고, 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요. 이거 막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할머니 돼서도 네, 네. 매년 재개봉. 네, 네. 하나 하고 올게요. 네. 음악하러 하나 되다. 네. 50주년 이런 거. 네. 그때까지 배우하실 건가요?
네? 네. 그럼요. 저 어디 그 주변을 배회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네, 드라이브 마이카 보러 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몸과 마음이 따뜻한 한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힘들고 위로 받고 싶을 때 드라이브 마이카도 찾아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비도 오고 약간 찌뿌둥하고 답답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극장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끝날 듯 안 끝나고 있는데 여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정말 행복한 일 가득한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한 15번, 16번 지부를 하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또 뭘 궁금해하실까라고 했는데 막상 또 보니까 또 너무 즐겁고 재미있네요.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드라이브 마이카에 출연하게 돼서 뭔가 네,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영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드라이브 마이카가 잊혀지는 게 더 빠르겠죠. 이제는 다시 이게 화제가 되는 것보다 네, 그 시간도 좀 안타깝지만 또 저희 3명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다른 곳에서 또 인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가 고물가, 고금리 이런 식으로 사실은 경기도 포함해가지고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이른 배우 말처럼 조금 힘드실 때 드라이브 마이카 보고 힘 한번 내시고 저희 또 내년에 올해 말에 재개봉 한번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추진해볼까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때 한번 또 만날 수 있으면 그때는 일본 배우분들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무튼 그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